결승에 오른 팀한테만 졌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다.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중국 언론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와 우즈베키스탄이 결승에 진출하자 중국 매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 팀들이 결승까지 갔으니 사실상 우린 강팀에게만 졌다. 마치 결승팀에게 졌으니 나쁘지 않다는 식의 논리인데요. 이쯤 되면 지난 월드컵에서 탈락하고도 불일 이긴 팀이 우승했으니 괜찮다고 말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정말 매번 나오는 중국식 정신승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국의 탈락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그리고 중국이 한 조에 묶였습니다. 중국은 첫 경기에서 사우디에게 1대2로 졌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게 똑같이 1대2로 패하면서 사실상 2연패, 조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태국을 2대0으로 꺾었지만 이미 탈락이 결정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성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긴 두 팀이 결승까지 갔으니 우리는 강한 팀들에게만 졌던 거다. 나름 잘한 거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중국식 정신승리,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별리그에서 2번이나 패하고 8강 문턱도 밟지 못했는데 결승에 오른 팀에게만 졌다는 이유로 탈락이 합리적이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지난 월드컵에서 중국 팬들이 불일 이긴 팀이 우승했으니까 잘한 거다라고 말하던 장면이 데자비처럼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포장하려는 그 익숙한 태도. 중국식 정신승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중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은 유독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격대급 황금세대라는 말까지 하며 기대를 부풀렸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조직력은 느슨했고 체력은 쉽게 무너졌으며 전술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두 경기에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준비 부족 속에 흔들렸던 겁니다. 중국 선수들은 첫 경기인 사우디전부터 이미 무거운 몸놀림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우즈벡전에서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졌고 볼 경합에서 밀리거나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탈락이 확정된 세 번째 경기 태국전에서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중국 언론은 여기에 대해 선수들이 고지대 환경에 적응한 뒤 제 기량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첫 두 경기는 고지대 적응조차 안 된 상태에서 치렀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대회를 치르는 팀이 기본적인 환경 적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대표팀이 합숙 훈련한 건 단 3번. 그나마도 제대로 된 연습 경기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인도네시아, 이란, UAE 등과 친선 경기를 추진했지만 전부 무산되면서 실전 감각을 쌓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선 전술보다도 실전에 가까운 훈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린 이미 수많은 대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훈련량 부족은 대회 초반 체력 저하, 경기 감각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팀 전체의 경기력이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독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출신 우에무라 게니치 감독은 고지대 적응 훈련의 필요성을 무시했고 연습 경기는 많을 필요 없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조차 이 부분을 패착으로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선수들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드러난 건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단 시스템의 허술함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준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승패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준비는 절대 허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철학, 그리고 조직 문화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같은 아시아 팀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준비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U-17 대표팀은 예선이 끝나자마자 장기 소집 훈련에 돌입했고 해발 고지대 적응 캠프까지 운영하며 철저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경기만도 최소 5경기 이상. 이란, 이라크, 우즈벡 등 다양한 팀과 맞붙으며 실전 감각을 쌓고 전술 완성도를 높였죠. 단순히 훈련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 운영과 체력 관리까지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한축구협회가 유소년 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표팀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확실했던 겁니다. 반면 중국은 청소년 축구에 대한 시스템 부족, 인맥 의존, 예산 한계 등으로 준비 자체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실력으로 하지만 그 실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준비라는 사실. 이번 대회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결승에 간 팀한테만 졌으니까 우린 잘한 거다. 이 논리, 낯설지 않으시죠? 중국 언론은 이번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를 이긴 팀이 결승까지 갔으니 사실상 우린 3위다. 이쯤 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우리를 이긴 팀이 우승했으니 우린 2위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왔었죠. 하지만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해석을 붙여도 탈락은 탈락일 뿐이죠. 이런 식의 별표 정신승리 별표는 순간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실력 향상에는 단 1g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대회를 위한 진짜 준비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결승에 간 팀한테 졌다고 해서 조별리그 탈락이 덜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 팬이라면 결과 앞에서 핑계 대신 실력으로 말하는 자존심 분명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단순한 청소년 대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 나라의 축구 문화 수준이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김준석 해설위원. 다음 영상에서 또 뜨겁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